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냥 살아남기 바빠서 꾸밀 여유가 없었다. 고려시대는 그냥 금과 비단이 많았다고만 배웠는데 실제로는 어땠을까? 탈모인들은 상투를 어떻게 틀었지? 가발 있었나? 우리는 이렇게 상상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생존에 집중했고 패션이나 아름다움 같은 건 사치였다고. 하지만 역사 기록과 풍속화, 의서, 여행자의 기록을 다시 펼쳐보면 전혀 다른 세상이 등장합니다. 아름다움을 고민하던 남자들, 옷의 색을 놓고 다투던 여자들, 조금이라도 상투를 예쁘게 만들기 위해 밤새 머리를 감던 선비들, 그리고 머리숱이 모자라 붓게 된 전통 가발 산업. 오늘 우리는 교과서가 단 한 번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고려, 조선 사람들의 미에 대한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이 어떻게 헤어 문화와 탈모 대응 기술까지 발전했는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역사 역설. 일부 고려 화려함을 사랑한 민족. 고려 시대를 떠올리면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불교 국가였대. 귀족 사회였대. 하지만 이 단어들만으로는 결코 설명되지 않는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눈부신 세계 문화, 그리고 미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었습니다. 송나라 사신들은 고려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고려 여인은 오색 비단을 입고 남자는 고아한 모양새를 즐긴다. 이 기록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고려 사회 전체가 아름다움은 곧 품격이라는 철학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패션쇼, 런웨이에서 볼 법한 색들, 붉은색, 푸른색, 노란색, 보랏빛, 녹색, 이런 색들이 고려에서는 일상 속에서, 그것도 신분을 넘어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귀족들은 비단과 문양으로 자신들의 지위를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화려함이 상류층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기록을 보면 시장에서도 알록달록한 옷감이 흔하게 거래되었고, 명절이나 의례가 있는 날이면 평민 여성들조차 평소 아껴두었던 고운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왜일까요? 고려의 정신세계가 불교를 중심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세계는 빛과 색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고, 그 이상향은 자연스럽게 현실의 미적 감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려에서 아름다움이란 단순히 예뻐 보이기가 아니라 풍요, 고결함, 그리고 삶의 여유를 드러내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의의 경쟁은 특히 여성들의 머리에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고려 여성들은 일찍부터 가채, 즉 가발을 사용해 머리 모양을 풍성하게 꾸몄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조선 후기의 풍습으로만 알고 있는 가채는 사실 고려 시기부터 이미 존재했던 문화였습니다. 머리를 크게 올리고 풍성하게 만들고 그 위에 장식물을 더하는 행위는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 나는 이만큼의 재력과 여유가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가채는 곧 미모의 과시였고 동시에 노골적인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가채 경쟁은 점점 과열되었고 그 흐름은 끊기지 않은 채 조선 후기까지 이어지며 결국 사회적 논란과 금지령을 낳게 됩니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선 후기 가채 논란의 뿌리는 이미 고려에서 시작된 강력한 미적 욕망의 역사였던 셈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경쟁이 여성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고려 남성들 역시 상당한 멋쟁이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셔츠 핏, 신발 디자인, 시계 브랜드를 신경 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려는 화려함을 숨기지 않았고 아름다움을 공공연히 경쟁했던 사회였습니다. 이 점에서 고려의 미식은 이후 등장하는 조선과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이후 조선 절제 속의 비밀스러운 경쟁. 조선은 흔히 절제의 미학을 추구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교적 가치관 아래 검소하고 단정한 아름다움. 하지만 여기서 오해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선 사람들은 화려함을 싫어했다. 색은 거의 안 쓰고 흰 옷만 입었다. 멋내는 건 금지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풍속화와 실록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신윤복의 그림 속 여인들은 붉은 치마를 입고 녹색 저고리를 걸치며 고름의 색까지 계산해 조화를 맞춥니다. 선비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겉으로는 검소한 도포를 입고 있었지만 시선은 자연스럽게 갓 아래로 내려갑니다. 바로 각근입니다. 조선 선비들은 각근에 엄청난 공을 들였습니다. 호박, 산호, 만호, 미라 같은 귀한 재료로 만든 각근은 단순한 끈이 아니라 조선 남자의 명품 시계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도포와 갓은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각근만큼은 달랐습니다. 절제된 복식 체계 안에서 유일하게 개인의 취향과 재력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겉으로는 검소함을 말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플렉스를 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실록에는 이런 기록들이 반복됩니다. 사대부 자제들이 각근을 사치스럽게 만들어 풍속을 어지럽힌다. 정부가 나서서 단속할 정도였다면 이미 그 경쟁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뜻이겠죠. 조선의 미는 고려와 달리
노골적인 화려함 대신 절제된 조화를 이상으로 삼았습니다. 피부는 희고 깨끗해야 했고 머리카락은 윤기 있고 단정해야 했으며 옷의 선은 길고 부드러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절제는 아름다움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더 고급스럽게 경쟁하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이런 미식은 조선 남성의 머리 그리고 상투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3부 조선 남자의 생명선, 상투 그리고 탈모의 고민. 이제 우리는 조선 미식의 핵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머리 그리고 상투입니다. 조선 남성에게 상투란 단순한 머리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성인식이고 신분의 증표이고 품격의 상징이었습니다. 상투를 틀어야 비로소 어른이 되었고 갓을 쓰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인처럼 조선 사람들도 탈모가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동의보감, 제중신편 등에는 상투를 틀기 어려울 정도로 머리가 빠졌다 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곧 탈모가 조선 사회에서 흔했으며 많은 남성들이 실제로 고민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상투는 머리 전체가 아니라 정수리와 주변의 머리카락을 모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즉, 앞머리가 조금 비어도 상투는 가능합니다. 옆머리가 부족해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상투를 만들 최소한의 길이와 볼륨이 있느냐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그것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 등장한 것이 놀라운 기술이었습니다. 첫째는 얹은 상투, 즉 부분 가발. 오늘날 토픽 같은 헤어피스의 조상격입니다. 비단이나 말총으로 만든 상투 모양의 구조물을 머리 위에 얹은 뒤 그 위에 갓을 씌우면 티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조선 후기 관리나 선비들이 자주 사용했습니다. 둘째는 속상투입니다. 상투 모양의 틀을 만들어 그 안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조금 감아 넣는 방식. 머리숱이 적어 상투가 너무 작아 보일 때 사용했습니다. 풍속화와 유물에서도 그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잇머리 기술입니다. 말총이나 비단 혹은 사람 머리로 부족한 부분을 잇는 방식. 오늘날로 치면 전통 증모술입니다. 특히 관료들은 행사나 의례 때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략적 포기. 상투를 아주 작게 틀고 갓을 깊게 쓰는 방식입니다. 갓은 상투 대부분을 가려주기 때문에 머리숱이 적어도 겉으로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절제의 시대를 살았다지만 머리에 관한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솔루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만큼 머리 정돈과 상투의 품격이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승정원에게는 상투가 얇아 갓이 맞지 않는다고 고민하는 관리의 기록도 있습니다. 머리 때문에 갓을 맞출 수 없다니 그 시대 사람들의 현실적인 고민이 생생하게 전해지죠. 우리는 종종 옛날 사람들을 단순하고 투박했다고 생각하지만 이 기록들을 보면 오히려 현대보다 더 섬세하고 더 강한 미적 기준 속에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4부 아름다움의 본질 고려와 조선이 남긴 것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왔습니다. 고려는 화려함을 사랑했고 조선은 절제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시대 모두 인간이 가진 동일한 본능, 아름다움을 향한 욕망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희고 깨끗한 피부, 고운 머리카락, 조화로운 색, 선이 아름다운 옷차림. 이 모든 기준은 시대에 따라 모양만 달라졌을 뿐 사람들은 항상 조금 더 아름답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탈모까지 해결하고자 했던 조선 남성들의 노력에도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도 오늘 사는 우리처럼 아름다움을 고민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자신을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 욕망이 시대를 넘어 지금의 우리에게 이렇게 생생하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옛날 사람들은 꾸미지 않았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는 그것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고려의 색채 감각, 조선의 절제된 미학, 그리고 탈모인들의 현실적인 고군분투까지. 그 모든 것은 인간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아름다움을 삶의 일부로 여겨왔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알고 있던 고려 조선의 이미지를 조금 흔들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그 시대의 그림이나 드라마를 볼 때 저 사람도 멋을 내고 싶었겠구나, 이렇게 한 번쯤 떠올려 보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역사를 훨씬 입체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역사를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바라보는 영상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